안녕하세요. 테크세미나 핵심 알려주는 세미나 고우성 PD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업들이 컨테이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와 제조와 금융기업의 쿠버네티스 사용 사례를 투세코리아의 최근동 지사장과 HP의 신용이사가 최대한 쉬우면서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관련 정기적인 웨비나나 관련 정보가 관심 있으시면 우측 상단의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의 이제 월드와이드 상황이라는 이제 자료를 하나 준비를 좀 했는데, 맨 왼쪽에 있는 표는 이제 컨테이너가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 쓰는지 아니면 테스트 환경에 사용하는지 비율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보시면 예전에는 이런 세미나 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대부분이 테스트 환경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3, 4년 사이에 대부분이 이제는 프로덕션 환경으로 바뀌었다. 와, 프로덕션이 거의 뭐 네. 50%, 70%, 그렇죠. 60% 정도 네, 넘는 것 굉장히 같은데? 많이 이제 프로덕션에 도입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트렌드를 보면 한 작년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테스트 환경 아니면 POC 환경 위주로 이제 쿠버네티스가 도입됐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이제 파스 플랫폼을 도입하면서 이제 프로덕션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도 지금 여기 글로벌 글로벌 60% 사례입니다. 정도 나오는 겁니까? 국내는 현재 그러면? 네. 지금은 POC 단계는 거의 끝났다고 보고요. 네. 많은 환경에서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비율표는 이제 컨테이너를 도입할 때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앱이라든가 아니면 그 운영 환경들을 다시 리팩토하는 방안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린필드라고 그래서 새로 아예 구축하는 모델의 비율을 좀 표시를 해본 거였고요. 보면 이제 한 57%가 이제 새로운 그린필드 환경에서 새로 도입되는 환경을 구축하는 모델을 갖고 있다고 보시고 43%는 이제 리팩토를 하는 그런 모델을 좀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새로운 환경을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환경을 모더나이징 하는 것들이 이제 한 반반 정도 되는데 그래도 한 10% 정도는 새로 구축하는 모델이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이게 약간의 장단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MSA라든가 아니면 앱 모더나이제이션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하실 때 보면 국내에서 사업을 만드실 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사실은 사업을 만드십니다. 하나는 이게 생산성을 높여서 매출을 많이 올리거나 또 하나는 TCO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나 라는데 사실은 이제 앱 모더나이제이션은 두 번째 쪽에 더 많이 포커싱이 돼 있거든요. TC로 절감하는 예, 절감하는 것들, 운영 비율을 줄이거나 아니면 GTM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이게 가시적인 효과를 내려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세요. 예,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리팩터하는 경향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아예 사세드 모델로 디벨롭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강해지시긴 하시죠. 네. 네. 근데 앱 모더나이제이션이 네. 그 TCO를 절감하는 것이 네. 어떻게 TCO가 절감되는 거죠? 요게 이제 다음 질문에도 아마 다음 조사 자료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레가시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개발하는 것들 이제 차세대하는 방법들이 이제 빅뱅식으로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것들이 컨테이너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CI/CD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이제 애자일 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뭐 기업의 유연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계시고 더불어서 이제 자동화 과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운영 효율을 높이는 그런 장점을 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TCO를 줄이는 그리고 인프라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지만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보려면 좀 더 딥하게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내의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때 이렇게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도입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객 관점에서 좀 많이 얘기를 해보면 간과하시는 게 전략이나 거버넌스는 굉장히 잘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기획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고객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몇 년 안에 얼마큼 가겠다라는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많이 간과하시는 게 오퍼레이션하고 뭐 데브옵스 환경들 이거는 이제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시는 것들이죠. 예, 그 다음에 피플 관점이나 이제 프로세스 관점에서 많이 간과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긴 하지만 이 쿠버네티스나 컨테이너 환경으로 전환하게 되면 굉장히 자유도는 올라가긴 하지만 그러려면 그런 환경을 운영할 만한 내부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프로세스라든가 아니면 파이프라인들이 잘 갖춰져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쿠버네티스 환경이 도입이 되고
효율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자동화 같은 것들 잘 활용해야지만 네. 자유를 얻는 거지,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흔하게 말하는 게 이제 단순한 오퍼레이션잡 말고 사람은 좀 더 밸류 있는 그렇죠. 데로 투자를 해서 좀 더 생산적인 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긴 하죠. 여기는 이제 저는 그 데이터 쪽에 이제 거버넌스 부분이 눈에 조금 띄게 되는데요.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면서 아까 MSA 말씀하셨고 이제 앱 현대화를 하는 과정에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를 도입을 해서 사실은 이제 서비스를 이렇게 그 단일 서비스로 이렇게 쪼개고 애플리케이션들을 서로 이제 떨어뜨리는 소형된 이게 그 완결성을 갖는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이게 분해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종래 이제 통합 DB 형태로 이렇게 통합 데이터 모델을 갖고 있던 것들이 이제 개별 데이터 모델로 이렇게 쪼개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쪼개진 데이터들이 프로세스 관점으로 통합이 돼야만 실제 메타데이터 레벨에서 통합이 돼야만 프로세스가 흘러가고 실제 업무를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분석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실제 데이터 자원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거버넌스 체계가 없이 각 개별 서비스들이 각자 독립된 시스템 개발하듯이 막 가다 보면 나중에 사후 통합에는 훨씬 더 큰 이제 어려움들이 있어서 실제 MSA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애플리케이션과 그 안에 아랫단에 있는 데이터의 통합, 데이터 통합이라는 것들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까를 처음부터 고민하시고 필요하시면 그 프로세스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또 솔루션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함께 도입하시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지 그렇겠네요.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메타데이터도 되게 중요할 거예요. 메타데이터 예. 관리도. 지사님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시길 국내에서도 예. 이렇게 제조업에서 현차 포함해서 제조업에서 쿠버네티스가 이제 렌처가 예. 많이 쓴다고 했거든요. 예. 제조업에서는 왜 렌처가 왜 많이 쓰는 겁니까? 제조업에서. 제조는 이제 제조 현장과 제조 기업 예를 들어 이제 현차 같은 경우에는 제조 현장보다는 자동차의 전체 어떤 인포테인먼트 모델 지금 이제 모빌리티라 그래서 모바일 폰으로 자동차를 전체 컨트롤하고 인포테인먼트를 연결하는 자동차 자체가 하나의 서버가 되고 데이터 센터가 되고 뭔가 고객 접점에서 고객의 익스피리언스를 극대화하는 그런 대상이 됐잖아요. 그냥 운전만 해도 뭔가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자동차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IT 인프라 관점에서 서비스들이 개발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컨테이너화된 그런 환경에서 좀 더 빠르고 다양한 형태 서비스를 이제 접목을 하고 계시고요. 그거를 비단 뭐 국내뿐만 아니라 현차는 이제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하시다 보니까 뭐 미주, 유럽을 포함해서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이제 확산을 하고 계시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뭐 국내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이제 제조 현장만 놓고 보면 BMW가 이제 글로벌 제조 현장이 BMW가 이제 글로벌하게 클라우드로의 전환이라는 큰 그 대전제를 놓고 제조 특히 뭐 MES 같은 그런 제조 현장에 지금 생산에 직접적으로 그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들도 클라우드로 옮기려고 보니까 사실은 레이턴시 이슈가 생겨요. 그래서 현장에 이제 생산 자동화나 특히 물류에서 부품 자동 배송하는 로봇들 이렇게 움직일 때 얘네들을 클라우드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레이턴시가 보통 한 50ms 이렇게 되면 이 로봇가 시속 뭐 3에서 5km 정도 움직이는데 이게 한 3cm에서 5cm 정도 격차가 나는 레이턴시가 생겨서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아예 생산 현장에 직접 데이터 센터와 같은 환경을 구성을 하고 그때 렌처가 들어가서 이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기술을 접목한 엣지 환경이네. 예. 왜 로봇이니까. 예. 엣지 환경에 경량화된 인프라를 그래서 뭐 전 세계 이제 BMW 생산 현장을 그런 형태로 신기술 접목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또 오퍼레이션 하시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네. 이 고객사의 이제 하나의 큰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캐나리 릴리를 통해서 이제 좀 무중단으로 새로운 패키지를 릴리즈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어가 이제 최종 목적이셨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기업도 그렇긴 하지만 이 고객사도 파트너사에 대해서 개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외부의 파트너사들이 개발하는 것도 CI/CD 파이프라인에 넣어서 한꺼번에 관리하고 릴리즈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드셨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개발 환경, 스테이징 환경, 프로덕션 환경을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 독립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뭐 GitHub라든가 시스로드를 이제 보안 감사를 하면서 코드 관리나 테스트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 환경의 무결성을 테스트를 하고 이제 까나리 릴리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 중인 것들에서 일부만 뭐 네. 지정해서 서비스를 배포하거나 아니면 랜덤하게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사용자를 선택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뭐 CD를 통해서 전체 배포하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자동화를 다 이뤘던 그런 과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새 보시면 이제 금융 서비스, 금융업이 보면 이제 자체 서비스만으로는 안 되고 네. 외부 서비스와 예. 얼마 협업을 잘하느냐가 네. 그 금융업의 굉장히 그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한 네, 요소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외부하고 좀 협업 되게 중요하겠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이제 앞단에 뭐 CI 과정들이 다 마무리가 되면 뒷단에 이제 CD 과정을 통해서 릴리즈가 배포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굉장히 운영 효율을 많이 만들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금융 중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은행이 사실 금융권에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은행들이 뭐 디지털 전환 이렇게 하면서 코어 뱅킹 쪽 사실 이제 가장 무겁고 복잡하고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그런 영역들까지도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고 거기에 이제 컨테이너 기술을 접목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세만 하더라도 글로벌로 보면 그 아프리카에서 가장 뭐 큰 은행 중에 하나인 압사은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래전부터 컨테이너 기술을 접목을 하고 코어 뱅킹 영역까지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그 컨테이너 기술을 접목해서 이렇게 새로운 뱅킹 서비스 또는 파이낸스 서비스를 좀 더 빨리 이렇게 접목하는 그런 환경들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요. 뭐 도이체뱅크라든지 이런 유럽의 많은 은행들이 이미 뭐 그런 어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이용을 해서 벤처를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코어 뱅킹 영역, 핵심 영역까지도 이미 이렇게 전환을 하고 계시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IT 인프라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IT 인프라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